우리가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것이 주민들이 우리에게 주는 신뢰죠. 제가 지난 당대회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결의대회 때, 그 박종태 열사 그 묘를 벌초하면서, 제가 정말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박종태 열사 묘가 이렇게 그 망월동 구묘역에서도 약간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근데 벌초를 하러 가는데 한 분이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분이 같이 일을 하셨던 화물 노동자셨어요. 근데 벌초를 하시고 나서 이제 담배 한 대를 딱 무시고 그 묘 앞에 앉아서 본인이 이제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화물차를 이제 곧 뭐 팔아야 될 것 같다고 아무래도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당 사태를 놓고 그 이제 하도 뭐 속이 상해가지고 주변 분들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을 때 자기가 딱 한마디 했다고. 나 살아온 거 모르냐 이렇게 딱 한마디 하셨다고. 그게 제가 무릎을 탁 친 게요. 박영재 당원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주변에 버스 운전을 같이 하셨던 분들한테서 전화를 받으셨대요. 근데 왜 그랬냐 이제 박영재 당원한테 이제 같이 일하던 선배가 물으니까 박영재 당원이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형, 내가 착한 사람 해코지 하는 거 봤어? 그 마음이 저는 굉장히 깊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그런 신뢰로, 우리 인생의 신뢰로 우리가 이 당을 만들어 온 것이고, 그리고 한 번 한 번의 선거를 치러 온 것이구나. 그 준비를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 이번 대선 얘기하면서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대선이 90여일 앞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중앙위에서 아마 이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빠르게 당의 일정들을 이제 해 나가야 되겠죠.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냐. 저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 당원들, 또 노동자, 농민들과 할 수 있다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힘을 키워야, 그래야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온다. 누가 대신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누구에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퍼주겠다고 약속하지 말고, 우리 힘을 키워서 우리가 직접 하자. 그것이 바로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상권을 보장받는 것이고, 그리고 농민들에게는 농산물 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쌀값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수급량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산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바로 이것이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닥쳐있는 상황을 보면 작년에 통과된 강행 처리된 한미 FTA가 아마도 우리나라의 각종 정책을 아주 크게 위축시키는 것으로 작용할 겁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의 정책을 스스로 밀고 나갈 수 있으려면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요건이 바로 한미 FTA 폐기가 될 겁니다. 자신의 힘을 지키는 것.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상권일 것이고, 농민들에게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로 가격결정권을 갖는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정부, 우리나라로서는 한미 FTA를 폐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스스로 지키는 힘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이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우리가 6.15 선언, 14선언에 기반해서 거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몇 가지 경제교류 조치들을 해나가는 것만이 6.15 선언과 14선언의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서 합의한 14선언에서 명백하게 합의한 국가보안법 철폐와 같은 분단체제를 계속하고 있는 악법을 철폐하는 것, 6.15 선언에서 가장 첫 항으로 합의하고 있는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 이것이 진전되어 나가는 것, 그래서 확고하게 통일의 방향으로, 그리고 분단체제를 그동안 존속시켜왔던 법과 제도들을 철폐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반도의 정세를 끌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길이죠. 우리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정치를 만들고 싶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긴 싸움이 예고되어 있지만
분명히 할 수 있고 또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많을 테고 그리고 저 스스로는 아마 욕도 무지하게 먹겠구나 하는 생각도 또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왜 망설임이 없었겠어요? 박영수 당원 이렇게 돌아가셨고 그런 당원의 생명을 버리게 한 당의 대표고 통합은 큰 틀에서는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것이 저로부터 기인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길어진 것, 이 통합진보당 사태가 길어진 것도 제가 초기에 잘 대응하지 못했던 데서 기인한 바 큽니다. 아쉬움이 많죠. 조금 더 제가 세게 대응해서 투표용지 확인하자. 그 뭉치투표 좀 확인하자. 이렇게 했더라면 그래서 확실히 관철시켜냈더라면 그걸 거부하고 나가는 조진호 대표가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갔을 때 뒤에서 그럴 수 있어 소리치는 거 말고 가서 붙잡을 수 있었다면 그래서 밀고 들어가서라도 그 투표용지를 제가 봤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부족함과 저지른 잘못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가야 한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얼마 남지 않은 대선 우리가 원래 우리 민중들께 약속드렸던 진보적 정권 교체 다시 일어나서 반드시 성취할 수 있도록 해나갑시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와 농민들, 우리 서민들이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드는 진보정당, 통합진보당 반드시 성공시켜서 역사가 어디로 흐르는지 그것을 우리의 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보여줍시다. 먼 길이지만 지치지 않고 함께 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 좀 몇 개. 그러면 이제 듣고 나니까 가장 인상에 남는 게 우리의 힘 이런 데서 좀 강하게 남습니다. 우리 수고하셨는데 또 자주 뵙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안정적인 데서.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한 몇 분만 좀 받아보겠습니다. 새바람의 청년. 새바람을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중앙부보다는 5월 사태를 겪고 나서 당원들이 향후에 이 문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성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에 이런 문제가 또다시 발생했을 때 우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짚고 가야 될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요. 진보정당의 운영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제 잘못인데 배경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진보정당을 운영할 때, 민주노동당을 운영할 때는 늘 모든 것들이 공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지켜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회의를 해서 거기서 이야기하면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이제 배석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다 기록이 되죠. 근데 통합진보당을 만들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분들은 터놓고 이야기하자 이러면서 우리끼리만 얘기해보자. 대표들끼리 얘기하는 게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3명, 4명. 기록되지도 않고. 거기에서 방향이 잡혀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어요. 중요한 일들이. 그러면서 여기에서 계속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게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것이 이영희 후보하고 노학래 후보의 순번이 바뀐 겁니다. 심지어는 노동중심성이라는 이유로 노동자 당원들이 40% 이상을 점하고 있는 이 당에서 당원들이 결정한 선거 결과를 4명이 앉아가지고 바꿔버렸으니까요. 그게 가장 결정적인 대표적인 경우죠. 그래서 항상 공개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김갑수 선생님께서 진보의 블랙박스를 열다,
그 김가수 선생님께서 어느 지역에 가서 강연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태종가, 조선의 태종가, 그 양반이 찬양을 갔는데 말을 타고 이제 가다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진 게 부끄럽잖아요. 왕인데 떨어져서. 딱 떨어져가지고 사관이 내가 말에서 떨어진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지금 이 후손들이 알 수 있냐 이거죠. 그 말을 하는 걸 보고 있는 사관이 있었던 거죠. 늘 기록돼야 되는데 그 6개월의 순간에 기록되지 못하면서 여의도에 사실 밀실 정치의 나쁜 그 모습이 당에 들어오면서 당의 운영 원칙들을 심하게 흔든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그 생겨난 사태가 그 당의 공식 기구의 운영을 흔든 겁니다. 독립적인 운영을. 그것이 지난 이제 9월 16일 이전까지 중앙위가 한 번도 열리지 못했던 대의원 대회도 열리지 못했던 그것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즉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바꾸거나 또는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화를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사실 벌어졌습니다. 중간에 선거관리위원장이 3월달에 한번 사퇴하시고 교체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유시민 대표의 당무 거부하고 연결된 일인데 발단은 딱 이거였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밑에 사안들이 있지만 발단은 딱 그 유시민 대표의 표현은 어떻게 당의 대표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 한번 만나서 의견을 전달하겠다는데 그것도 안 만난다고 하냐. 이게 사실 사태까지 이어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였어요. 이런 식으로 그 이제 당의 독립기관들이 엄정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예 전화도 안 받고 만나지도 않고 사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운영을 해왔던 건데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결국 나중에 비례후보 순번을 바꾼 것까지 이어졌고 그래서 그 뒤로도 그 강기갑 대표님 들어선 이후에도 당의 기구들이 이게 회의가 안 열렸잖아요. 회의가 안 열린 그 배경이 이겁니다. 정파들끼리 합의가 안 되면 회의 열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러면서 회의를 안 여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그 당을 끌고 가는 것이 실제로 당선된 최고위원들, 당선된 중앙위원들, 당선된 대의원들이 아니라 그 어딘가에 뒤에 있는 정파의 우두머리들이 당을 끌고 가는 셈이 된 거예요. 실제로 새로나게 보고서에 이 공식기구를 존중하고 정파 운영을 배제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에 완전히 상반된 걸음을 실제로 걸으신 겁니다. 강기갑 대표께서 그 체제에서.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앞으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성당원제가 만들어낸 당의 민주적 운영, 당의 구조의 독립성, 기구의 독립성 이것들을 철저하게 존중하면서 공개적으로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닥칠 위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위기죠. 굉장히 심각한 양상으로 이 경제 위기가 계속 이제 눌려진 채 가고 있는데 곧 그 위기가 터질 수 있는 상황으로 아마 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라고 나라 경제를 이렇게 다루는 살림을 다루는 위원회인데 한나라당 의원이 그러시는 거예요. 잠깐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국가부채가 워낙 많아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국가부채가 많아지면 좋은 점도 있다. 다음 정권을 아무도 잡으려고 안 할 거다. 헐이죠. 지난 그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재정 적자 감소하면서 밀어넣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저 희망근로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억지로 지탱을 해온 건데 이게 다음 위기가 왔을 때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제 갈 수 있고 그러면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겠냐?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 것이냐? 이것이 그 한 정치 지도자의 자신의 몸에 밴 성향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자신의 판단은. 근데 만약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혹시 그렇게 된다면 그분이 할 선택이라는 건 분명한 거죠. 사실 이미 그 자신이
퍼스트레이디로 있던 시절에 유신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 경제 성장 해냈다. 그래서 유신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그 역사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죠. 당연히 또 새로운 노동자 농민들의 생존을 짓밟는 경제위기 극복의 방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유전자를 가진 분이다. 자신 스스로의 경험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독재자의 딸로서 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 정권을 유지해왔던 퍼스트레이디였으니까요. 남북관계가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닥칠 것은 남북관계가 위기 상황에 오면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종속성은 훨씬 더 높아지죠. 주한미군 더 갖다 넣어야 된다. 무기 더 사겠다. 자발적 종속이 시작되는 거죠. 무기 어떻게든 팔아달라. 아마 이렇게 될 테고 방위비 분담 더 하겠다. 아마 이렇게 가겠죠. 있어만 달라.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올 것은 실제로 우리 국내에게 올 것은 국가보안법의 기능이라는 게 이건데요. 국가보안법이 가령 그 북의 조선노동당 당원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잖아요. 국가보안법은 실제로 그분들은 못 건드려요.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어요. 실제로 건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쪽 남쪽에 우리 쪽에 있는데 북을 같이 공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북에 같이 돌을 던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돌을 안 던지고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 왜 돌을 던지냐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너 빨갱이지, 너 북하고 친하지, 너 북을 쫓아가지, 이렇게 처단해서 이 대결 상태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게 국가보안법인 거죠. 결국 지금 이명박 정부가 그 광우병 촛불 시위 이후에 시민들에게 했던 게 인터넷 댓글 다 뒤져가지고 소환장 보내가지고 그 뒤끝 장렬을 보여준 이거였는데 박근혜 정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을 벗어난 확실한 국가보안법의 시대로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작한 법을 만들어냈던 분 아닙니까? 거기에서 정권을 유지했던 그 퍼스트레이디죠. 이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이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을 때 만들어낸 상황에 대해서 그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 지금의 위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통합진보당이 대선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께서 계신데 이제 어찌 보면 그 기성정당, 양당 체제에 대한 환멸 또는 정치에 대한 혐오, 여기에서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안철수 후보한테로 많이 갔죠. 네. 다른 평가는 차치하고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누군 싸우고 싶어 싸우냐? 안 싸워도 우리 권리를 찾을 수 있으면 말 한마디 하고 끝내지. 누가 싸우겠냐? 누가 머리에 빨간띠 묶고 또는 길바닥에 나앉고 싶냐? 그게 덜 떨어져서 그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든 노동조합 하나라도 못 만들게 깨려고 하는 게 저들이고 SGM에서 용역 깡패 들어온 거 보셨잖아요. 집요하게 회사에서 한 달에 수천만 원씩 갖다 넣으면서 집요하게 컨설팅 받아가면서 노조를 깨잖아요. 요즘은. 그게 유행이 됐죠. 심지어는 만도 깁스, 만도에서 그 사측 그 노조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저희가 예상했던 거와 한치도 틀리지 않습니다. 2009년에 노동조합법을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장한테 전화해서 통과시켰거든요. 2009년 말에. 강행 처리할 때 제가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산별노조는 무력화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어용노조는 사흘이면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조가 깨져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만도에서 정말 여름휴가 딱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싹 만들잖아요. 그리고 돈 가지고 넣으면 되는 거죠. 한진중공업 그렇게 됐잖아요. 유성기업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빼갔습니다. 지금 어용노조를 회사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인 겁니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 단체행동권이 사실상 제약당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하루 하면 2천만 원을 회사에 내야 됩니다. 지금 그런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재작년에 워크아웃을 했는데 그 워크아웃에 그때 좀 잘못 뽑은 그 지부장이 그 워크아웃 그 노사 동의서라는 데다가 한마디를 써줬어요. 워크아웃 기간 동안 쟁의행위 하지 않겠습니다. 워크아웃 10년 걸려도 졸업 못할지 모르는데 지금 그 상황입니다. 단체행동권 송두리째 뺏겼죠. 이게 지금 현실인 거죠. 이 현실을 놓고 이승만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통합 사람의 마음을 모으겠다고요? 이 현실을 놓고 그 진보와 보수의 대립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요? 이 현실을 놓고 상식에 기초하면 모두가 통합할 수 있다고요? 저는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당한 권리를,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정당하게 최소한을 갖고 싶어 해도 그것이 가로막히는 현실들에 있다는 것이고, 아직 87년 헌법이 보장하는 체제에도 우리는 가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2013년 체제를 시민사회는 얘기하죠. 저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87년 체제도 우리는 완성 못했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누구는 싸우고 싶어서 싸우냐? 누구는 손에 흙을 묻히고 싶어서 묻히냐? 그렇게 제발 싸우지 않을 수 있게 힘을 줘라. 힘을 보장해라.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떠셨습니까? 한 시간 반 동안 우리 언론에서 나온 종종 마녀, 언론에서 나온 당권파의 아바타를 보셨습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인간 이정희, 진실과 진심의 정치인, 진보 정치인 이정희 보셨습니까? 우리 들으신 분들에게 한다는 맡기고 우리 큰 박수로 수고하셨다고. 저희가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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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거요. 어머. 안에 이거랑 같이. 어머. 야. 스카프 준비했는데 매드려도 돼요? 어머, 네네네. 세상에. 어머. 이게 어떻게 매드려야 될까요? 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보다 이제 더 소중한 선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광운대 당 학생 강원인데 신입 당원 가입서를 요즘 받았다. 몇 장입니까? 8장이랍니다. 네, 대표님이 이후 일정이 계셔서 개별로 사진을 다 찍긴 어렵다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 단체로 꼭 찍어야겠다. 이런